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9일 일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영상을 못 올려서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SK케미칼 신저가 갱신했습니다. 잘 버텨왔는데요. 결국에는 버티기 실패하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72.35%로 일단 마감했습니다. 84,500원이고요. 해당 가격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효과를 받기 전 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입니다. 코로나 때 이제 5만원짜리였거든요. 상장하고 나서 또 5만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의 수준보다 이 기업이 더 유사하냐라고 반문하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5만원에 간다 이런 내용들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대다수의 기업들이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회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아직까지는 회귀하지는 않은 상태임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암울합니다. 일단 일본 기준 볼리ンジャー하단을 돌파를 했고요. 하락하면서 거래량을 갱신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그런 영향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주봉 기준으로 볼리ンジャー하단을 돌파했다가 종가는 살짝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추가적인 다음 주의 하락을 더 예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스 쪽에는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복지시설에 우유팩으로 만든 친환경 키트를 기부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쨌든 CSR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SK케미칼로 코멘트가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이 분할하기 전 SK케미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물론 이제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업이 명백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과 별개로 SK케미칼의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기금이 이틀 동안 매도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매수는 비슷했는데 매도량은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 하락하는 3영업일 기간 동안 개인의 매수만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했는데요. 외국인의 물량들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현재 16.87%입니다. 다만 15.94% 9월 22일 이때 이후에 다시 외국인의 보유 비율이 살짝 올라다 다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 물론 지금 현재 하락의 주범은 외국인입니다만 SK케미칼이 결국에 외인의 물량들이 대부분 다 공매도거든요. 공매도 물량들이 언젠가는 다시 한 번의 커버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SK케미칼의 이 공매도 잔고는 현재 0.74% 정도 수준이고요. 물론 0.6%까지 과거에 9월 초반에도 0.4%였는데요. 공개 매수 끝나고 급등했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대량 보유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계 증권사들의 이 매도가 이게 다 공매도일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제가 알기로는 CS증권은 지금 현재 최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모건스탠리와 JP모건, 그다음에 메릴린치, UBS, 골드만삭스 이런 증권사들은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면 한 최근 2주간을 보게 되면 보시면은 CS증권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시면은 5개 증권사 상위 모두 다 외국계 증권사입니다. 아마 이거를 20일로 늘려도 4개 증권사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40일로 늘리면 또 4개 증권사, 60일로 늘려도
대신증권 포함해서 5개 증권사, 4개 증권사가 현재 그 매도 향입니다. 그래서 물론 근데 보게 되시면 순매수와 순매도가 그렇게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네, 뭐 9만 주. 그 다음에 뭐 매수했던 증권사들은 뭐 7만 주. 얼마 되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매수든 매도든 그 물량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 증권사의 이 매도 방향으로 충분히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차장고는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매도도 뭐 오늘 금요일엔 거의 3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SK케미칼은 특별한 현재 그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 없습니다. 뭐 AI 신약 개발은 뭐 당연히 그 어떤 뭐 지금 조금씩 뭐 내용을 좀 언급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같이 협업을 하는 거지 이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최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주가 상승의 제한은 이렇게 제한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 언급했는데 SK 디스커버리 케미칼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날은 뭐 종가로 마감했습니다만 지금 보게 되시면은 고점 대비 67%. SK 가스는 잘 버텼죠. 네. 마이너스 37%. 그다음에 SK D&D는 고점 대비 62%. 그다음에 자이센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고점 대비 80%. 네, 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일단은 이 디스커버리 최창원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좋지 못하냐 라고 했을 때 일단 지주회사가 애매합니다. 지주회사인데 SK그룹주 안에 있는 지주회사예요. 별도의 한지붕 두 가족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주 SK는 투자형 지주회사로서 어떤 이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42% 정도까지 빠졌고요. 근데 디스커버리는 뭐 그냥 일반 지주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케미칼, 바이오사이언스 뭐 전부 다 일단은 코로나 효과로 인한 펌핑이 왔었고, 물론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에너지 관련주로 갑자기 이제 편입이 되면서 주가도 한 번씩 펌핑이 왔습니다만, 그리고 SK D&D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회사로서 당연히 뭐 경기 좋지 않죠. 예, 추가적인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SK 디스커버리가 어떤 최창원 부회장의 어떤 경영권 승계나 이런 이슈들도 뭐 이렇게 조금씩 작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케미칼 뭐 뿐만 아니고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좋지는 않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은 지금 시장이 반등하더라도 이 종목은 반등하기는 지금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의 과연 그럼 가치가 떨어지느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다만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수급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조금 더 길게 초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SK케미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점 대비 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네, 물론 뭐 노바백스는 뭐 고점 대비 뭐 10분의 1, 뭐 20분의 1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만, 노바백스와 비교하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뭐 언급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서로 간에 이제 상처뿐인 그런 관계가 되었고요. 일단은 뭐 수급이죠. 네. 금융투자가 3일 연속 대량 매도하면서 약 몇만 주인가요? 30만 주를 매도하면서 좀 시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별도 뉴스가 있느냐? 일단은 그 뭐 미국의 이제 그 뭐 법인을 설립한다 이런 내용 말고는 없었고요. 뭐 그다음에 뭐
엔데믹에 발목 잡힌 SK바이오사이언스 탈출 전략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삼성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낮췄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낮췄다. 그래서 내년 노바백스와 오미크론 변이 백신 위탁 개발 생산 계약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만 선호도가 떨어지는 만큼 보수적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성장 동력 발굴에 여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한 분기 늦어졌어요. 2분기에 이미 나왔어야 됩니다. 1분기나. 네. mRNA 플랫폼에 대한 어떤 뭐 개발이나 아니면은 뭐 유망한 중소 바이오 기업을 인수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3개월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게 조금 늦어졌다라는 것이 패착이고요. 그 다음에 뭐 김훈 CTO가 겸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SK케미칼 출신이기 때문에 제 식구 챙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네, 일단은 뭐 그 정도까지고요.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안동 헬하우스 제조 설비를 증설하고 2천억을 투자해서 mRNA나 차세대 바이러스 벡터 등 신규 플랫폼 시설을 구축한다. 네, 그 다음에 송도 쪽에도 센터를 신축하고 그 다음에 판교, 경북, 안동 준비되어 있는 R&D와 생산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코멘트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스킵하도록 하고요. 대차장고 계속 3일 동안 늘고 있고 공매도도 미친듯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공모가 65,000원입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공모가 이하로 떨어져 있는데요. 공모가 이하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히려 공매도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지금 대부분 다 공모가 이하로 떨어졌는데 아직도 안 떨어졌어? 공매도 치자. 이런 스킴이 조금 형성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 3일간의 하락 기간 동안 연기금이 어쨌든 약 12,000주의 매수를 해줬다는 부분이 이제는 결국에 국내 바이오 3대장이라고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죠.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예 완전 탑이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21%밖에 빠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셀트리온도 사실은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 기업도 사실은 예전에 그 서정진 회장이 뭐 사기꾼이네 뭐네 이런 말 되게 많았거든요. 주가를 뭐 갖고 셀트리온 제약 뭐 여러 가지 뭐 분사해서 다시 합치네 마네 뭐 이런 내용도 많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바이오 대장입니다. 뭐 녹십자 마이너스 77%고요. 그 다음에 뭐 대웅제약 마이너스 이건 45%네요. 네, 뭐 여러 제약회사들이 있지만 어쨌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최근에 급성장한 기업으로서 빠르게 국내 어떤 탑티어 제약회사로 좀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은 그거와 별개로 코로나19 테마주로 형성이 됐고 코로나19가 끝나니까 어떤 19가 끝나기 전에 WHO 매출이 나온던가 아니면은 긴급 승인을 받던가. 사실 지금 시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 받아도 주가 안 오릅니다. 네, 시가 갭상 띄우고 4% 5% 띄운 다음에 급락시킬 겁니다. 지금은 매출이 나와야 돼요. 매출이 나오지. 근데 매출이 또 지금 나와야지. 내년 뭐 2, 3월에 나오잖아요. 그럼 또 그냥 갭상 띄우고 하락합니다. 반박자도 아니고 거의 3박자씩 늦은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주가 펌핑 되려면요. 콤보 백신 뭐 지금 전임상 단계인데 1상, 2상 순식간에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주가 반등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노바백스도 맨날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두 가지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이 SK바이오사이언스 자체가 그 엔데믹 상황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 코로나19 백신 쪽에 집중을 했으면 빠른 성과를 보여주던가 아니면은 조금은 역량을 분산화시켜서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는 준비를 빠르게 했었어야 되는데 올인해놓고
성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WHO나 뭐 영국이나 이쪽에서의 어떤 매출이나 사실은 이제 지금쯤 되면 뭐 개발도상국이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국가들도 사실 지금 경제 위기가 더 크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네. 뭐 이 채무 불이행을 하는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은 그런 대응으로 현재는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돈을 벌고 있고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은 갖고 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셀트리온이 과거에 2018년도에 35만 원을 찍고 고점 대비 이렇게 거의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2019년도에 반토막 났는데 3분의 1 토막 났는데 어느 누구도 셀트리온이 신고가를 다시 갱신할 줄 몰랐어요. 2018년에서 2020년 약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오를 때는 1년 만에 1년도 안 걸렸죠. 네, 한 6개월 만에 얼마입니까 이게 8만원에서 35만원 7배 오르고요. 4배 오르고요. 3개월 뭐 6개월도 안 돼서 4배 오르고 그 다음에 1년 이상에 걸쳐서 3분의 1 토막 내고요. 그 다음에 1년 만에 다시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물론 셀트리온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건데요. 뭐 어쨌든 그거는 모든 뭐 시장에 뭐 같이 적용될 거고 자 그러면은 아직 이제 1년 지났습니다. 1년 만에 5분의 1 토막 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사실은 더 이상은 떨어질 가능성은 좀 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현재 상태는 적정 수준을 받고 있다. 네,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인데요. 네. 10억, 100억, 1000억. 이게 한 15조 가던 게 이제 5조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정도면은 사실은 시가총액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 물론 SK케미칼, 모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시가총액 5조짜리 밖에 안 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물론 손절을 하기에는 대부분 다 반토막 나셨을 거기 때문에 손절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저는 오히려 조심스럽게 신규를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9월 FOMC 결과나 회의록들, 그 다음에 연말에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 인상을 좀 지켜보면서 긴 호흡을 갖고 바라볼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현재는 매도 타이밍보다는 매수 타이밍이고 그리고 매수 타이밍보다는 관망 타이밍이다 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